과학의 사기, 로봇 물고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사건으로는 조이팔의 피라미드 금융 사기를 들 수 있는데, 위키백과에 따르면 경찰 추산만으로도 7만 명의 피해자에 5조 원의 피해액이 있으며 자살자만 30여 명에 이른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기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처럼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공공연한 사기의 경우 불가능을 알면서도 누군가는 당하겠지만 나는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심리에서 수익률을 보고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식이 그렇죠. 막차를 타는 누군가는 당하겠지만 지금은 막차가 아니라서 나는 수익을 보겠지 하고 투자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터널버스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서구의 공상 잡지에 나오던 컨셉을 차세대 교통수단이라며 떠들썩하게 광고하여 엄청난 투자금을 먹고 튄 희대의 사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실현 불가능이라는 것을 일반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대중들은 현실의 과학기술을 가끔 부정하고 혹시나 외계인을 고문해서 얻어낸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있지 않을까 하는 현실 부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심의 2개 차선에는 절대로 승용차 이외의 어떤 차도 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데, 시민들이 지정 차로제를 100% 완벽하게 지킬 것이라는 가정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며, 또 복잡한 도심의 도로를 완벽한 차로제로 재설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면 어차피 터널버스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모든 신호등에 정차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속도에 이점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돈을 들여서 도로를 정비하는 순간 터널버스는 필요가 없어지는 이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죠. 차량 자체의 문제도 큽니다. 세단형 승용차만을 1, 2차로로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차량의 디자인이 다양해지면서 SUV나 미니밴도 점점 자고가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까지 통과시키게 되면 터널버스의 무게중심이 너무 높아져서 과연 그 원심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반 기차는 정속 주행 시 많아봐야 30도 정도만 회전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 거리도 길지만 도심의 방향 변경은 100m 이내에서 무조건 90도씩 좌회전 혹은 우회전입니다. 터널버스로는 불가능한 구조이죠. 많은 공학자들이나 일반인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도 어떻게 이런 사기가 가능한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4대 강의 로봇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지의 기술로도 로봇 물고기는 사실 5살 아기들이 욕조에서 가지고 노는 1,000원짜리 장난감에서 전혀 기술적 발전이 없습니다. 다만 기계식 단순 동력 전달을 유압식으로 조금 바꾸고 관절을 한두 개 더 추가하여 좀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이게 하는 것 이외에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로봇 물고기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1,000원짜리 장난감과 똑같다고 하더라도 동력원이 무한하다면 4대 강물고기의 사양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믿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 60년대나 70년대 냉전 시대에는 군사과학이 최고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미사일이나 제트기가 나오고 대륙간 탄도탄이 나오며 핵폭탄이 터지더니 달나라까지 사람을 왕복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정부나 군부가 가진 과학기술은 무궁무진하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부나 군사기술이 민간기업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습니다. 대중들이 로봇 물고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는 삼성이나 애플이 가진 것보다 더 우수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합니다. 아니, 국가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GDP가 2배가 될 텐데 빨리 상용화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걸 왜 숨기고 있습니까? 삼성이나 애플이 가진 핸드폰 배터리보다 더 효율적이고 뛰어난 것은 연구는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지구상의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봇 물고기에 넣을 수 있는 배터리도 삼성의 핸드폰 배터리가 최고 사양이라는 것이죠. 물론 혹자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 담뱃값 크기 정도의 기가 막힌 엔진을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할 순 있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그건 냉전 시대에나 가능한 상상이고, 장난감 RC카 엔진을 가져오는 게 아닌 이상 그런 게 있다면 우리나라 국토 절반 정도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봇 물고기의 실제 동력원인 핸드폰 배터리 2~3개를 사용했을 경우 어떤 활동이 가능한지를 체크해 본다면 왜 로봇 물고기가 불가능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발명한 일상 엔진에는 크게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 엔진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 모터는 순수 회전 엔진이고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은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꾼 장치입니다. 여하튼 결과물은 둘 다 회전 운동입니다. 이 회전 운동을 자동차 바퀴나 배의 프로펠러에 적용을 한다면 동력 전달에 있어서 손실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로봇 물고기는 왕복 운동입니다. 로봇 물고기를 프로펠러 형식으로 만든다면 사실 핸드폰 배터리 5개 정도만 탑재하면 4대강 로봇 물고기의 사양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능력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의 잠수함 장난감을 외관만 바꾸면 되고 또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는 일이므로 굳이 국가 사업으로 할 일은 아닙니다. 자동차나 배 혹은 프로펠러 비행기처럼 회전 운동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인간은 부단히 노력을 해왔는데 가장 성공적인 것은 제트 엔진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네발 로봇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으며 아직 미흡하지만 이족 보행의 로봇도 꽤 많이 연구 중입니다. 많은 과학적 연구라는 것은 사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혹은 쓸모를 위해서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 호기심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생물들에는 심지어 무생물도 그것만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 박사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직업을 보장하는 것은 연구 성과에 대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동식물을 발견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학명을 짓고 하는데 그게 무슨 돈이 되는 건 아니죠. 이족 보행 로봇도 연구는 좋지만 실질적인 쓰임새는 향후 100년 이내에는 불가능합니다. 사족 보행 로봇이나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개발이나 인공지능의 연구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제품을 만들고 시연을 하는 것이지 그걸로 무슨 상용 제품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탑재할 동력원이 없는데 그걸 상업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이족 보행은 에너지원도 문제지만 기술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어 무리이고 사족 보행은 그나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핵발전기를 달지 않는 이상 그 운동량을 감당할 동력원이 없습니다. 험지 전용으로 만들었는데 유선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학 분야에서는 생체 내부를 이동하는 물체를 만들기 위하여 프로펠러 회전 형식이 아닌 다양한 동물의 운동 방식을 연구합니다. 프로펠러의 경우 날카로운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생체 내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벌레의 이동 패턴이나 뱀의 모션 등 다양한 동물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소형 기기를 연구하는데 물고기의 이동 방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 물고기 크기의 모형도 연구할 가치가 있고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치가 있습니다. 장난감이라든가 물속 물고기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접근하여 촬영한데 활용이 되기도 하겠죠. 장난감으로는 충분히 상업적 가치가 있겠지만 사실 다른 용도로는 프로펠러로 해도 무방하죠. 꼬리 움직임만 적당히 흉내내고 소형 프로펠러를 적당히 숨기면 되지. 물고기들이 뭘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진짜 물고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까? 정말로 필요하다면 중국산 만원짜리 물고기형 드론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몇십억을 들여서 사용하지도 않을 것을 꾸역꾸역 개발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운동에는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 왕복 운동이 있습니다.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의 경우 저항과 마찰을 무시한다면 최초의 힘만으로 영원히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롤렛을 돌린다든가 볼링공을 던질 경우 최초의 힘은 그 물체에 관성을 심어주는 것이고 그 관성은 물체를 영원히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복 운동은 돌고 있는 룰렛을 세워서 다시 반대로 돌려주는 것이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볼링공을 잡아서 다시 던지는 것입니다. 즉 룰렛을 세우는데 또 힘을 써야 하고 그것을 반대로 돌리는데 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반복하는데 2배 이상의 힘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기차를 움직이거나 비행기를 띄우거나 로켓을 발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움직이게 하는 힘이 가장 큽니다. 새가 날갯짓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갯짓도 왕복 운동이기 때문에 날개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항상 같은 힘을 반복적으로 소비해야만 합니다. 물고기의 꼬리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첫 움직임을 할 때마다 정지 상태의 물체를 움직이는 첫 움직임을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생물은 진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효율을 획득했겠지만
인간이 현재의 기술로 그것을 흉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무시하고 그냥 욕조의 장난감처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관성을 가지는 꼬리의 무게가 커질수록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장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고출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이동이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의 경우도 세계적인 배터리 강국인 한국산을 탑재하고도 겨우 5노트의 운행 속도로 20여일의 지속 능력을 보장할 뿐 20노트로 고속 운행을 하면 몇 시간 만에 방전된다고 하듯이 현재 배터리 기술로 움직이는 로봇 물고기는 전혀 상업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차세대 잠수함의 동력원을 배터리로 하면서 물고기 형식으로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꼬리치기 5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성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이가 없는 건 과학계나 언론입니다. 정치인이 과학의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과학자들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정치적 홍보 및 이미지를 위하여 계획을 하고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과학자도 100번 양보해서 정부에서 돈을 주고 연구를 해보라고 하는데 당장 해결책이 없다고 해서 수주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안 되니까 연구하라고 돈을 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온 세계가 수소차나 전기차 배터리 연구에 구군을 걸다시피 하고 개발에 몰두하는 이 상황에서 상식을 뛰어넘은 고출력의 엔진을 즉흥적으로 단시간 안에 개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부가 뜬금없이 연금술을 연구한다면서 많은 돈을 쓴다면 언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연구 결과가 실패로 나오면 그때서야 이럴 줄 알았다. 그게 가능하겠냐 하고 뒷북이나 쳐야 할까요? 로봇 물고기 개발 초기 정부 권력이 나름 시퍼렇게 살아있던 때라 과학계나 언론이 몸을 사려야 했던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불가능하고 사기라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제대로 된 소리 한 번 내보지 못하고 사기에 방관했다는 것은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